상무론 1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이제 보험료입니다. 이 영어로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에 들 때 보험회사 쪽에다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요금 같은 거죠. 통신요금. 그래서 이 보험료라고 하는 한글 표현에서 뒤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저걸 자음동화라 하나? 요가 쉽게 말해서 이제 료로 바뀐 거예요. 저 료가 제일 앞에 단어의 앞자로 오면 요금이 되죠. 그래서 보험 요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종의 보험을 통해서 보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제 피보험자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쉽게 말해서 무역에서의 약인,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이 있어요.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클레임 페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받아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담보와 보상이 있습니다. 담보, 커버예요. 우리 커버해줘. 뭐 좀 커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보험에서는 누가 누굴 커버해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뭐 생명이나 이런 거를 커버해 주죠. 지켜주죠. 근데 이 지킨다는 게 물론 뭐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커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한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상한다와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상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걸 배상이라고 해요. 내가 계약의 이유든 계약상의 이유든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이유든 뭐 비즈니스적인 이유든 내가 이걸 부담을 하거나 뭘 지급한다는 걸 할 때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있는데, 보험 계약 기간은 말 그대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합의 계약이죠. 이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어떤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그 어떤 커버를, 쉽게 말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이게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괄 예정 보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이 긴데 그 긴 보험 계약 기간 안에 짧은 기간으로 보험 기간이 존재하는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자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고가 나거나 하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주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증권을 교부를 합니다. 보험 증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보험 계약의 어떤 어, 주요한 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의 증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이렇게 교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의 체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수적인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역에서는 그러니까 보험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보험의 실무에서는 뭐 어떤 필수적인 서류라기보다는 그냥 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보험자가 어떤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무역에서는 이 보험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양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과 같은 서류가 유통증권과 함께 이렇게 유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인데, 보험료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납부하는 그런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보험자가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보험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보험 계약이 뭐 허위로든지 사기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험 계약 그 자체의 존재가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 없던 일이 된다는 게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보험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험이 기간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 계약을 그런 식으로 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한 9월 달 정도에 해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12월 뭐 한 석 달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보험이 안 쓰이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냈어요. 그러면 미경과 하는 거죠. 3개월은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보험료를 미리 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자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 두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 지급입니다. 보험료 지급.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예요. 그리고 보험에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보험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그 보험 계약의 시작이 보통은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의 합의 내지는 계약 체결이 보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이 굉장히 보험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한테 계약 체결 전이에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라는 게 알려준다는 거죠. 통지한다는 거죠. 통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는데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느냐? 보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고지 의무죠.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걸 드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화물보험이나 손해보험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뭐 보험
보험의 메커니즘상 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 좀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 의료비 실비보험을 든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물어요. 당신 술 좋아해요? 일주일에 술 몇 번 먹어요? 담배 피나요? 뭐 이런 걸 묻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준다면,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는 통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보험료가 비싸겠죠.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내용들을 보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지라고 하는 거는 뭐 보험과 관련된 보험 목적물의 어떤 위험의 정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러한 경우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왜냐면 보험자가 뭐 보험 계약을 한두 개 체결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결한 보험의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자 다 알지 못하죠. 예.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실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듣는 거는 당연히 피보험자일 겁니다. 자기 물건이니까. 그러면 자기 그 피보험자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손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피보험자의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에 들었다. 나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든 말든 불에 다 타든 말든 어차피 보험금 받을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게 결국엔 뭐예요? 일종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든 건 보험을 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부러 불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무를 가지도록 보험자도 그것을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형태로 피보험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비용 손해와 관련해서도 이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나 경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비용도 보험자는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라는 것을 보험계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 적하약관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앞서서 고지사항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고지 의무를 하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 체결 전이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려줘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 아니 그 전에 앞서서 보험계약을 인수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보험계약을 인수를 한다면 보험료를 얼마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뭐 MIA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실, 그리고 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지를 해야 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중요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MIA 규정을 좀 살펴보면 영국 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보험의 준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실.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확률의 문제인데, 그런 가능성과 확률을 떨어뜨리는 사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굳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 사고 안 날 가능성이 증가된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보험자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지 의무를 얘기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죠. 근데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새로운 사실을 듣거나 새로운 뉴스를 듣는 거는 즐거운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지겹게 많이 들었어. 근데 또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또 해. 그럼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실.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건 나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 라고 한 거를 굳이 어, 뭐 길을 열어봐 하면서 뭐 피보험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이거 뭐 고지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담보에 의해서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인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자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워런티, 담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또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정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게 되게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영국에서 보험법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법 제정이. 그래서 그것을 The Insurance Act 2015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원래는 영국에서 영국 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마린 인슈런스 액트라고 하는 법인데, 그 법의 경우에는 1906년에 만들어졌고, 그 법이 사용되다 보니까 좀 오래됐죠. 그래서 2015년에 이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이 바뀐 내용이 duty of fair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공정 제공 의무라는, 뭐 혹은 공정 통지 의무, 이게 그 영어 표현은 명확하게 영국 사람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duty of fair presentation으로 딱 정확한데,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좀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공정 제공 의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공정 제공 의무로 바뀌었어요. MIA 규정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고지 의무, MIA, 마린 인슈런스 액트의 고지 의무나, 더 인슈런스 액트의 공정 제공 의무나, 사실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보험자라면 신중한, 여기서 프루덴트 이런 신중한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보험자가 중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정도의 정보, 그 정도. 근데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정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정보를 잣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이 추가 질의, further inquiry라고 하는 것이 보험자 쪽에 부여된 보험자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보험자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충분하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오케이. 만약에 피보험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중한 보험자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인 질이 부족하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해라. 그 의미예요. 이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국 사람의 언어적 표현과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리갈 마인드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됐다면, 신중한 보험자라면, 모자랐으면 얘기했을 테니,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걸로 본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족한 정보였다면, 보험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받아내라. 무조건 피보험자한테만 정보 제공하라고 의무를 떠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거고 그 정보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보험자 네가 물어봐. 이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존의 MIA 경우에는 뭐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주든 이거 그냥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이었고 일방적인 의무였어요. 그렇지만 이 Duty of Fair Presentation의 핵심은 여기서 정보가 가는데 이게 충분하다면 오케이인 것이고 부족하다면 네가 추가 질문할 의무가 있다. 양쪽에 공동의 의무로서 바뀌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MIA에서는 기존의 고지 의무에서는 이게 만약에 충분한 정보가 보험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Avoid contract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The Insurance Act에서 개정이 된 부분은 뭐냐면 보험자가 봤을 때 이 피보험자의 정보 제공의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있습니다. 통지 의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통지 의무. 고지 의무에 의해서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가장 핵심이 위험이 변경되거나 사고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다는 건 제가 위험이라는 게 미래에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어떤 가능성이잖아요. 위험이 높아졌다. 위험이 높아졌다. 이게 뭐냐? 이 위험의 변경과 함께 또 이게 위험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낮아지는 건 없는데 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해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상 운송을 하는데 화물선을 이용을 한다고 쳐요. 근데 화물선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배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이행 단계에서 보니까 만들어진 지 3년 된 배가 아니라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된 배에다가 화물을 태웠다. 아무리 그래도 만들어진 지 3년 된 배랑 만들어진 지 30년 된 배는 그 배의 안전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많이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오래된 배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3년 된 배가 30년 대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위험의 증가입니다. 증가. 그런 경우에 보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은 당연하죠. 보험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손해의 정도를 사고의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손해가 났는데 손해가 얼마 정도 났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손해의 정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충분히 다 보험자가 현장에 대한 그거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통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보험자의 통지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담보, 담보 볼게요. 담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 손해를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 손실액을 멸실과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보험자가 그런 어떤 그 당근책을 내밀 때 보험자가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줄 텐데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너가 좀 지켜야 될 게 있어. 요거 좀 지켜줘봐. 그러면 내가 문제 생기면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게. 이런 정도가 워런티입니다. 그래서 워런티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고 그 조건의 준수가 그 조건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워런티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험자하고 약속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워런티는 명시담보가 있고 묵시담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시담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이다. 명시적이라는 게 적혀 있다는 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 보여져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묵시담보는 뭐냐면 어디 적혀 있거나 어디 보여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 사이에서 뭐 불문율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고 너가 얘기하지 않고 어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지키는 약속들, 그게 이제 묵시적이다라는 것인데, 이 명시담보든 묵시담보든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피보험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면책. 그래서 이 조건, 이 명시담보든 묵시담보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명시담보의 경우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데 기재됩니다. 이거 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험자가 면책이 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명시담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중립담보입니다. 여기서 뉴트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영세 중립국이라고 얘기할 때 스위스를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어떤 적성 국가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적성 국가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랑 휴전 상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는 상태를 해야 된다. 그 보험 기간 동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담보. 안전담보는 보험증권상에 보통 이렇게 기재되는데, 그 특정한 날짜, 특정한 기간에 그 보험 목적물이 안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전한 상태의 화물이어야 그 보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이 10월 1일 날 시작한다라고 칩시다. 그 10월 1일 시작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안전해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보험 기간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인데 이 화물이 9월 28일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 그 시점이 이미 화물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보험 기간에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화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쉽게 말하면 보험 이전에, 보험을 들기 전에 이미 화물에 멸실,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항해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그 해역을 항해를 금지하는 내용들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여기서 말하는 북아메리카는 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보다 위에, 허드슨만 뭐 그런 데 있어요. 추운데. 발티케가 저기 스웨덴 있는 그쪽이죠. 북극해, 말 그대로 노르웨이 그 위에, 그죠? 베링해가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 사이입니다. 여기에 겨울철에 가지 마라. 딱 얼어서 뭐 되기, 딱 좋은 곳이죠. 춥죠. 거기에 굳이 그 사업적 목적으로 화물선을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쪽에 뭐 그렇게 큰 뭐 무역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남극항해. 남극. 이게 이제 이런 그 저기 북극해나 남극해가 추운 것도 있는데 풍랑이 세고 그런 것도 있는데 유빙들도 있죠. 떠다니는 빙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양에서 여름철에, 인도양이 이제 적도를 지나죠. 인도 밑에 있는 바다 있죠. 엄청 덥죠. 그리고 여름에 더 덥죠. 거기다가 석탄, 배라고 하는 게 저기 보통 철 재질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해수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선창을 위에를 덮는단 말이죠. 봉인돼 있죠, 쉽게 말하면. 뜨거운 샌데, 그리고 거기가 봉인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은 석탄이고 밖에는 온도가 뭐 40도, 50도 직사광선을 내리꽂고 위험하죠.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모르게 위험하죠. 그런 항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선비담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isbursement, 선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박 비용이에요.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 그럼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 선박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품, 소모품들이 들어가요. 뭐 거기에 얼마나 뭐 윤활유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장비들, 뭐 소모품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리고 배가 그냥 뭐 혼자 다니는 거 아니죠. 선원들 타야죠. 선원들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죠.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밥 먹어야 되죠. 식수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뭐 그 배 안에서 전력 공급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isbursement인데 disbursement와 관련해서 왜 워런티를 규정을 하냐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선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산 신항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길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비싼 차 해봐야 뭐 롤스로이스 뭐 그거 뭐 한 뭐 10억 미치죠. 10억 넘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게 10억을 넘어가진 않는데 선박은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보험을 넣는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선주들이나 운송회사들이 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선박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은 낮은 조건으로 들고 이 선박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이 선비,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게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 비용으로서 예전부터 보험에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 선비를 보험에 부과할 때 맥시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 꼼수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disbursement라고 하는 선박의 운용 비용에 대한 보험 부보를 해주는데 선박 보험의 가입 금액이 있는데 선박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보험 가액으로 쳤을 때 뭐 100억이다 라고 하면 25억을 넘지 못하게 선비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워런티를 규정해 놓은 게 이 선비 담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묵시담보 있어요. 묵시담보, 적법성 담보가 있고 가망성 담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되는 불문율처럼 보험증권이나 그런 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해상사업은 합법적이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목적물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훔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불법 화물이라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보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적법한 화물이고 적법한 사업이고 합법적인 방식에서 해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보험에 통해서 부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가망성 담보라는 거는 내향성, 가망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근데 영어로는 seaworthiness라고 해요.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 내향성, 가망성 담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을 하는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배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수출업자예요. 나는 하주예요. 그러면 운송업자를 만나죠. 운송업자를 만나서 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을 넘기죠. 근데 내가 뭐 배를 운전을 하거나 배를 뭐 통제하거나 통솔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 자체가 바다의 항해를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배인지 아닌지 하주인 내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망성 담보에 대한 부분은 적하보험, 그러니까 수출입 화물을 보험에 부과하는 카고 인슈런스에서는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몰랐다면. 어, 굳이 예를 들면 저 운송회사가 사용하는 선박이 전혀 바다의 항해를 뭐 할 수 있는 배가 아니야. 내가 근데 그 뻔히 알고도 그걸 운송을 의뢰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수출입 하주도 책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운송인이 배 컨디션을 신경을 쓰는 거고 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가망성 담보에 대한 부분은 선박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데, 카고 인슈어런스, 적하보험, 화물보험에 있어서는 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워런티에 대한 부분도 더 인슈런스 액트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우리가 명시담보든 묵시담보든 이런 담보들이 있었고, 이 담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보험자가 면책이 됐습니다. 근데 이 MIA 규정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더 인슈런스 액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 위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예를 들어 베링해 항해 금지 뭐 담보라고 칩시다. 베링해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베링해로 들어갔어요. 아차차 잘못 들어왔다 해서 빠져나왔어요. MIA 기준으로는 그게 담보 위반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보험 계약 어보이드 컨트랙트 돼요. 근데 이제 더 인슈런스에서는 이게 치유될 수 있다, 구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베링해로 들어갔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사고는 나지 않아야 돼. 사고 나지 않고 이거 괜찮네. 근데 베링해로 우리가 잘못 들어왔네. 바로 복구.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 워런티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 계약을 뭐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원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돌아온 이후에는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MIA 기준을 적용하면 베링해로 들어갔어요. 한번 실수 잘못했네. 바로 보험계약 면책, 그러니까 보험자의 면책 끝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복구가 안 돼. 근데 더 인슈런스 액트에서는 자, 베링해로 나가요. 아차차 돌아와요. 베링해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 나와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이거는 한번 실수했지만 돌아왔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 안 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워런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인슈런스 액트로 이 규정들이 넘어오면서 차이가 발생했다.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보험이까지 보면 이번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보험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insurable interest라고 합니다. insurable에 ABLE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 있죠. 이 ABLE가 보통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토플 공부할 때 보면 복화에서 뭐 할 수 있는 뭐 가능한 뭐 이런 전미어죠. 그래서 insurable이라고 하는 건 보험에 들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interest는 뭐 이자란 뜻도 있고 이익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insurable interest라고 하는 거는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이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 피보험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보험계약 체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물에 대해서는 카고 인슈런스, 선박에 대해서는 헐 인슈런스를 두고 각각의 이제 보험을 부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보험의 목적이자 보험의 부보 대상이 하물 그 자체 혹은 선박 그 자체를 보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느끼죠. 물건 자체가 보험의 대상인 것처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이 물건의 주인, 물건의 주인, 그리고 선박의 주인 이런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험계약 체결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이것에 손상이 나거나 이것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감소되기 이전, 없어지기 이전, 부서지기 이전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게 맞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험이 예를 들어서 물건 그 자체 아니면 선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호하고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물건 그 자체를 살려내야죠. 선박 그 자체를 살려내야죠. 사실 보험회사가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건을 보험에 들어요. 그 물건의 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금전으로. 선박을 보험에 부보를 해요. 그러면 선박의 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금전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이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물건이면 2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보험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됐거나 뭐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물건을 분실된 그 물건을 찾아줄 게 아니라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100만 원 주면 되죠. 그게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느냐, 선박 그 자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란 거죠. 아니죠. 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선박 그 자체가 아니고, 물건의 주인이나 선박의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적 가치라고 또 좀 폄하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험 계약의 대상, 보험 목적의,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interest, no insurance. 만약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보험에 부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원짜리 물건을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느냐? 없죠. 그렇죠. 내가 남의 물건을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느냐? 왜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내가 내 집을 보험에 부부할 수 있지만, 내가 남의 집, 남의 차를 보험에 부부할 수 있나요? 왜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할까요? 내가 내 차와 내 집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차는 내가 뭐 소유권이 있길 해요? 뭐가 있길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적, 내가 그 집과 차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차를 보험에 부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보험 이익은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느냐? 일단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성 담보를 우리가 담보에서도 봤지만 피보험 이익 자체도 공소양석에 위배되거나 불법인 그런 물건이어서는 안 돼요. 예, 뭐 작물이거나 밀수행위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자, 경제성.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보험 계약 체결 전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어도 뭐 무방해요. 근데 적어도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발생 시까지는 이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죠. 보험 계약 체결할 때쯤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어. 근데 장래에 생겨요. 장기에 생겨요. 뭐, 한 달 뒤에 생겨요. 두 달 뒤에 생겨요. 뭐, 그런 식의 보험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그럼 생긴 건 아니잖아. 보험계약은 나중에 피보험 이익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거든요. 장래에 대해서 체결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난다는 말은 뭐예요? 경제적 손실이 났다는 게 사고가 난다는 거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내 물건이나 내 재산이 뭐 데미지를 입거나 분실되거나 하는 게 사고죠. 근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없는데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잃어버렸거나 그것이 줄었거나가 가능한 거잖아. 내가 가진 게 없어. 근데 뭐가 없어지고 뭐가 줄죠? 줄 게 없잖아. 없어질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 이익이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생길 거라고 해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데, 적어도 사고가 났다. 피보험 목적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면 적어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뭔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는 거잖아.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손실했다는 거지, 경제적 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손실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즉슨 뭐냐면, 적어도 사고가 날 때는 나는 뭘 가지고 있나?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피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줄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험 가액과 금액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영상을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